경기도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2살 할머니가 생일날 받은 선물은 고작 3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였지만 며느리가 사돈 생신을 위해 할머니 몰래 사용한 금액은 무려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자신 명의의 적금까지 누군가에 의해 몰래 해지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2살 박정희 할머니의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봄볕이 식탁을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는 여느 평일 아침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들 김윤석은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고 며느리 오선미는 휴대폰을 보며 뭔가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김세윤이는 이어폰을 꽂고 게임을 하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드세요. 선미가 테이블 위에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올려놓았습니다. 검은색의 금색 로고가 박힌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열어봤죠. 안에는 고운 포장지로 쌓인 작은 상자와 백화점 기프트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신경 썼네요. 정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허전함이 배어 있었어요. 기프트 카드 금액을 보니 3만 원이었습니다. 포장은 100만 원짜리처럼 화려했지만 속은 그저 그랬죠. 어머니, 요즘 뭐가 필요하신지 몰라서 기프트 카드로 준비했어요. 필요한 거 사세요. 선미의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뭐가 필요한지 물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나저나 엄마, 이번 주말에 사돈 어른 생신이잖아요. 윤석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선물 준비해야지. 뭐가 좋을까? 선미가 급작스럽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생일에는 무덤덤했던 사람이 말이죠. 프리미엄 한우 세트는 어때? 아니면 해외여행 상품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좋네요. 한우 세트랑 여행 상품권 둘 다 준비하면 어떨까요? 둘의 대화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생신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어 버렸죠. 할머니도 같이 가실 거죠? 세윤이가 게임에서 잠깐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우리끼리 다녀올게. 선미가 대답했어요. 정희에게 묻지도 않고 말이죠.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패턴이었거든요. 언제부턴가 이 집에서 정희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니,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럼 오늘 백화점 가서 준비할까요? 그래, 좋은 걸로 골라보자. 선미와 윤석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정희는 식탁의 빈 그릇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쇼핑백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려한 포장과는 달리 마음만은 참 허전했죠. 할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선미가 일어나며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럼 저희는 나가볼게요. 저녁에 뭔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요. 가족들이 하나둘 집을 나선 후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물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접시를 닦으면서 정희는 문득 생각했죠. 나는 이 집에서 뭘까? 식모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슬펐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기프트 카드를 다시 봤어요. 3만 원. 요즘 마트에서 장 보면 고기 한 팩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포장만큼은 정말 잘했어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는 가족들이 할머니 생일을 성대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참 드라마 같은 얘기네.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실은 정말 드라마 같지 않았거든요. 오후 3시쯤 선미와 윤석이 백화점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선 모습이 마치 전리품을 들고 온 것 같았어요. 정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뭔가 좋은 걸 샀을 때 나오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어떤 걸 샀는지 볼까요? 정희가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미는 서둘러 쇼핑백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이것 봐요, 어머니. 이 한우 세트 정말 좋죠? 첫 번째 상자를 여는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우 등심과 갈비가 고급스러운 포장재에 쌓여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18만 원이었죠. 와, 이건 정말 비싸네요. 사돈 어른이 좋아하실 거예요. 평소에 고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윤석도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선미가 두 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고급 여행사의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 상품권이었죠. 이건 얼마나 하는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120만 원이에요. 요즘 제주도 여행이 인기라서 좀 비싸긴 한데 사돈 어른들이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러게요. 이 정도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선미와 윤석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면서 정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에 자신이 받은 3만 원 기프트 카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했어요. 리본까지 달아서. 선미가 포장지와 리본을 꺼내며 신이 났습니다. 금색 리본에 고급스러운 포장지, 그리고 카드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언제 가져다 드릴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가려고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윤석이 물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끼리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서 쉴게요. 그럼 저희끼리 갔다 올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정희가 따라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선물들, 돈은 어떻게 마련한 거예요? 아, 그거요? 어머니 통장에서 좀 썼어요. 괜찮죠? 선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내 통장에서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네, 어차피 가족 돈이잖아요. 사돈어른 생신이니까 좀 써도 되죠? 선미는 여전히 포장을 정리하면서 대답했어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죠. 정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의 돈으로 다른 사람 생일 선물을 사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니.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300만 원 정도요? 정확한 건 나중에 계산해서 알려드릴게요. 300만 원. 정희의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정도였으니 6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급하게 준비하느라 깜빡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미의 사과는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사돈 생신 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세윤이가 한우 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 정도면 최고급이지. 윤석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정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했어요. 자신은 이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내일 저희가 없는 동안 집 잘 봐주세요. 네, 알겠어요. 정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은 3만 원 기프트 카드로 끝났고 사돈 생신에는 300만 원을 썼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의 통장에서 나왔다는 것까지. 내가 이 집에서 뭔가 그냥 돈 제공하는 기계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싶었죠.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라면 자주 통장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선미가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정희가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통장을 기계에 넣고 내역을 업데이트해줬죠. 여기 있습니다. 통장을 받아든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어제 출금 내역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가 있었거든요. 제이트래블 패키지 120만 원, 한우명가 18만 원, 백화점 기프트 세트 45만 원. 하나씩 계산해 보니 총 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선미가 말한 300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었어요. 혹시 더 자세한 내역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직원이 상세 내역서를 출력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서를 보는 순간 정희는 더욱 놀랐어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출금이 있었거든요. 프리미엄 식당 예약금 15만 원, 명품 가방 구매 80만 원, 골프용품 30만 원. 이게 뭐지?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지출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는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영수증이나 다른 단서가 있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선미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선미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외출한 모양이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 옆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익숙한 게 보였어요. 정희의 통장 사본과 도장이었죠. 이게 여기 왜 있지? 정희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적힌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각종 쇼핑몰 주문서들까지. 주문서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정의 명의로 주문되어 있었지만 배송지나 수령인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선미 엄마께, 윤석 형님께, 사돈 어른께. 모두 선미 쪽 가족들이었습니다. 정희의 돈으로 선미가 자기 가족들한테 선물을 보낸 거였어요. 그 순간 정희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런 일이. 정희는 다시 은행 내역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지출을 살펴보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1,500만 원 정도가 나간 것 같았어요.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문득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주방 리모델링 견적서 받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선미. 견적서를 펼쳐보니 800만 원이었어요. 주방 전체를 뜯어고치는 공사였죠. 내 집 주방을 왜 내가 허락도 안 받고.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희가 혼자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10년 동안 조금씩 갚아가며 산 집이었죠. 오후에 윤석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주방 리모델링 견적서 보셨어요? 응, 봤는데. 어때요? 저희가 비용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윤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 비용이 결국 자신의 통장에서 나갈 거라는 걸. 그런데 윤서가 우리 통장에서 돈 뽑을 때는 미리 얘기해주면 안 될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앞으로는 그럴게요. 그런데 엄마 어차피 가족 돈이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윤석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정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때 선미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돈 어른들께 선물 전달 잘했어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희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자신의 돈으로 산 선물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게 묘했거든요. 그런데 선미 씨, 앞으로는 통장 쓸 때 미리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꼭 말씀드릴게요. 선미도 윤석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괜찮을까? 밤에 혼자 있을 때 정희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정희는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정희는 또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주방 리모델링 견적 때문이었어요. 선미가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계약금으로 200만 원만 먼저 내면 돼요. 선미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200만 원요? 네, 전체 공사비는 80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4분의 1만 내면 되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자신이 써야 할 돈이니까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요즘 마음이 답답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르신,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정희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나이 비슷한 여성 2명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너무 심해. 내 카드로 백화점에서 막 사더라고. 정말?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 카드 명세서 보니까 내가 안 산 게 너무 많은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지? 가족이니까 참는 거지. 그런데 속은 상하더라고. 정희는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어요.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이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선미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구했는지 말이죠. 통장 사본이나 도장을 언제 가져간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녁 시간에 윤석에게 물어봤어요. 윤석아, 엄마 통장이랑 도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야? 아, 그거요? 선미가 정리해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깜빡하실까 봐요. 내가 깜빡해서?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이상했어요. 자신은 아직 머리가 멀쩡한데 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통장을 관리한다는 걸까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어머니 괜찮아요. 선미가 잘 해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것은 내가 관리해야죠.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미가 정희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혹시 통장이랑 도장 때문에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내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서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다 정리해서 드릴게요. 선미는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정희는 조금 의외였죠. 다음 날 아침 선미가 정희의 통장과 도장, 그리고 각종 서류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니, 여기 다 있어요. 고마워요. 정희가 서류들을 받아보는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통장이 이것만 있나요? 네, 어머니 명의 통장은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정희는 기억했어요. 분명히 적금 통장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3천만 원 정도 들어있는 적금이었죠. 적금 통장은 어디 있죠? 아, 그거요? 그게 만기가 되어서 이미 찾았어요. 언제요? 한 달 전쯤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선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정희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 돈은 어디 갔나요? 아, 그냥 생활비로 써버렸어요. 요즘 물가가 비싸서.
정희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오후에 정희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고객님, 이 계좌 말고 다른 계좌는 없으신가요? 창구 직원에게 물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아, 여기 적금 계좌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런데 이건 한 달 전에 해지되었어요. 해지요? 누가 해지했나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해지하셨네요. 그런데 정희는 기억이 없었어요. 한 달 전에 은행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해지할 때 신분 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신분증하고 도장으로 본인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인 척하고 적금을 해지한 게 분명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 이제 짐작이 갔죠.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통장과 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며느리 선미였어요. 정희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적금이 해지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새벽 2시쯤 정희는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밑에 보관해둔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이 집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소유자 박정희. 다행히 집은 아직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마련한 이 연립주택. 15년 전 2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이었죠. 그래, 이 집만큼은 내 거야. 정희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자신의 집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정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의 현재 시세를 알아보기로 한 거였죠. 여보세요, 혹시 부동산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정희는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어떤 상담이신가요? 저희 집 시세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주소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정희가 주소를 알려주자 부동산 사장이 금방 답변을 해줬어요. 아, 그 동네요.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와서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평수는 어떻게 되시죠? 32평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세로는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억.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15년 전에 2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이 4억이 되었다니. 혹시 매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요즘 이 동네 많이 찾거든요.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오랫동안 계산을 해봤어요. 집을 팔면 4억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작은 집을 사거나 전세로 살 수도 있었죠. 오후에 선미가 주방 공사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내일부터 주방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주방 공사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리모델링이요. 계약금도 이미 냈잖아요. 정희는 기억났어요. 자신의 돈 200만 원으로 계약금을 낸 그 공사 말이죠. 그런데 선미 씨, 이 공사 정말 필요한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보세요. 싱크대도 낡았고 타일도 다 떨어져 가잖아요. 선미가 주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확실히 오래된 것은 맞았지만 정희 눈에는 그렇게 급하게 고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한 번 하면 10년은 쓸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에요. 선미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정희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자신을 위한 공사인지 아니면 선미 자신을 위한 공사인지 말이죠. 저녁 식사 때 윤석도 공사 얘기를 했어요. 엄마 공사하는 동안 좀 불편하시겠지만 참아주세요. 얼마나 걸린다고 하던가? 한 달 정도요. 그동안은 전기밥솥이랑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정희는 답답했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황이었죠. 그날 밤 정희는 다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매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심 있으시는군요. 내일 한번 오셔서 상담해 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다음 날 오전 정희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50대 중반의 친근한 느낌의 남자였어요. 어르신, 정말 매매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절차가 궁금해서요. 그럼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사장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매매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 치르는 날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어르신, 혹시 가족들은 아세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보통은 가족들과 상의하고 결정하시거든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들과 상의하다니. 지금까지 가족들이 정희와 상의한 적이 있었던가요? 혹시 관심 있는 매수자 있나요? 네, 마침 이 동네 찾는 분이 있어요. 조건도 좋고요. 그럼 진짜 팔게 되면 얼마나 빨리 처리될까요? 빠르면 2주일, 늦어도 한 달이면 모든 절차가 끝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 집을 정말 팔기로 한 거였죠. 오후에 주방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끄러운 망치질 소리와 함께 집안이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었어요. 어머니, 불편하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선미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이제 7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오늘은 특별히 밝아 보였어요. 마치 정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이틀 후 정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말이죠. 먼저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옷은 언제 샀더라? 정희가 20년 전에 샀던 한복을 꺼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제사 때나 입었던 옷이었죠. 이제는 정말 필요할까 싶었어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줄곧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정희가 결심을 다졌어요. 그동안 생일 선물로 받았던 쇼핑백에서 기프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3만 원짜리 카드. 정희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런 건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점심시간에 정희는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어제 상담받았던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르신, 결정하셨어요? 네, 집을 팔려고 해요. 좋은 결정이세요. 지금이 시세도 좋거든요. 부동산 사장이 매매 계약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실 수 있으세요? 한 달 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계약금 받고 한 달 후에 잔금 치르는 걸로 할게요. 정희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도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참, 어르신, 이사 갈 곳은 정하셨어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혹시 추천해 주실 곳 있나요? 요즘 도시 외곽에 시니어 전용 주택단지가 많이 생겼어요. 관리비도 저렴하고 시설도 좋거든요. 시니어 전용이요? 네,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병원이나 마트, 경로당 같은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런 곳이라면 정말 혼자 살기에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한번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볼까요?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주방 공사 때문에 간단한 메뉴만 할 수 있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가벼웠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윤석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냐고요? 물론 있었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중에 선미가 또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주방 공사가 생각보다 복잡하대요. 추가 비용이 좀 들 것 같아요. 추가 비용이요? 네, 배관 공사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하네요. 200만 원 정도 더 들 것 같아요. 200만 원. 정희는 이제 그런 얘기가 우스웠어요. 어차피 한 달 후면 이 집을 떠날 텐데 주방 공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요. 알겠어요.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돈 걱정을 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 이사할 집에서는 어떻게 살지, 어떤 가구를 사지, 어떤 취미를 가질지 말이죠.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문화센터도 다녀볼까?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생활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그런 생활 말이죠. 다음 날 오전 부동산 사장과 함께 시니어 주택단지를 구경 갔습니다. 버스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조용한 단지였어요. 어때요, 어르신? 깨끗하죠? 정말 깨끗했어요. 2층짜리 저층 아파트들이 공원처럼 꾸며진 단지 안에 예쁘게 배치되어 있었죠. 이 집은 어떤가요? 부동산 사장이 안내해준 집은 원룸형이었지만 널찍했어요. 작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거실 겸 침실. 정희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월 15만 원 정도요. 난방비, 전기비, 인터넷 다 포함해서요. 와, 정말 저렴하네요. 정희가 감탄했어요. 지금 집에서 나가는 관리비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경로당도 있고 작은 마트도 있어요. 병원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이 집으로 정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계약금은 500만 원이고 월세는 80만 원이에요. 집값을 받으면 전세로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희는 조용히 짐 정리를 계속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기부하기로 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25주년 때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여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게. 정희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정희의 결정을 지지해줬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발표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내일 주방 타일 공사 들어간대요. 좀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선미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적응 잘해요. 정희의 대답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어차피 얼마 안 남은 시간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방 공사도 끝났고 정희의 이사 준비도 거의 완료되었어요. 새로운 집 계약도 마쳤고 이삿짐 센터 예약까지 다 해놨죠. 이제 가족들에게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새로 단장한 주방에서 선미가 뿌듯한 표정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방 어때요? 정말 깨끗해졌죠? 네, 깨끗하네요. 정희가 대답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오늘 밤에 모든 걸 얘기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주방 공사비가 생각보다 더 나왔어요. 총 1,2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윤석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8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정희가 물었어요. 추가 공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어머니 집이니까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는 거였죠.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갑작스런 정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어머니? 윤석이 물었습니다. 저 이 집 팔았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김치를 집던 선미의 젓가락이 멈춰 서고 게임을 하던 세윤이도 고개를 들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선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이 집을 팔았다고 했어요. 계약도 끝났고 다음 주에 잔금 받기로 했어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집을 팔다니. 윤석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한 달 전부터요? 우리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말 안 하고 제 돈 쓸 때가 많았잖아요.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집인데요. 네, 제 집이니까 제가 정한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선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얼마든지 새로 마련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진심이세요? 윤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정희가 일어나서 방으로 가려는데 선미가 막아섰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뭔가요? 제 생일에는 3만 원 기프트 카드 주면서 사돈 생신에는 제 돈으로 300만 원어치 선물 사는 게 가족인가요? 정희의 말에 선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적금도 마음대로 해지해서 썼죠? 저한테 묻지도 않고요. 그건. 선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동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었나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주방 공사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시작했고 제 통장과 도장도 마음대로 가져다 썼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에요. 윤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이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세윤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미 정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 갈 거예요. 할머니. 세윤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세윤아,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됐어. 정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언제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희의 말에 세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미와 윤석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머니, 정말 마음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윤석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없어요. 이미 새집 계약도 끝났고 이삿짐 센터도 예약했어요. 정희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짐 정리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세요. 그날 밤 집 안은 조용했어요. 각자 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정희만 홀로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말했으니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화요일 아침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가져갈 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냈거든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세윤이가 눈이 부순 채로 나와서 물었어요. 어젯밤에 울었나 봤죠. 그래, 할머니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정희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면 되지. 그리고 주말에 놀러 와도 돼.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침 9시에 이삿짐 센터 차가 도착했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았죠. 어머니, 정말 마지막까지 마음 안 바뀌세요? 윤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었죠.
선미는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희가 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윤석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희는 이미 택시에 타고 있었어요. 할머니. 세윤이가 뛰어와서 택시 창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세윤이 사랑해.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 택시가 출발했어요. 뒷창으로 보이는 집이 점점 작아졌죠.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갈 시간이었거든요. 1시간 후 정희는 새로운 집에 도착했어요. 시니어 주택단지 1, 2호호.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죠. 어르신, 이사 오신 걸 환영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고마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경로당에서 새로 오신 분들 환영 모임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누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는 일정이었죠. 이삿짐 정리를 마친 후 정희는 작은 주방에서 첫 요리를 시작했어요. 근처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간단한 콩나물국을 끓이기로 했죠. 이건 누구를 위한 요리가 아니야. 오직 나만을 위한 거지. 정희가 혼잣말을 하며 콩나물을 손질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보리차를 끓이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정희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누군가 빨리 해라, 이것도 해라 재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여유로웠거든요. 할머니 밥 언제 해주세요? 도 없고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도 없었어요. 정말 조용했죠. 오후 3시 정희는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2층짜리 예쁜 건물이었어요. 새로 이사 오신 박정희 할머니시죠?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김순례예요. 여기 산지 3년 됐거든요.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경로당 안에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모두들 정희를 따뜻하게 맞아줬죠.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시내에서 왔어요. 아, 그럼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요. 정희의 대답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혼자 사는 분들이었거든요. 여기 정말 살기 좋아요. 조용하고 사람들도 좋고요. 순례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비상벨도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안전시설도 잘 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안심이 되었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정희는 혼자 첫 식사를 했어요. 간단한 콩나물국과 밥 그리고 김치. 소박했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맛있네.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누구에게 잔소리 들을 걱정도 없고 설거지를 재촉받을 일도 없었죠. 저녁 8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세윤이었습니다. 할머니 잘 계세요? 그래, 잘 있어. 너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놀러 올래? 정말요? 아빠, 엄마도 같이 가도 돼요? 정희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직은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다음에. 이번에는 세윤이만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알겠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정희는 라디오를 켰어요. 저녁 방송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성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정희야. 정희가 자신에게 말해줬어요. 7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개나리와 진달래가 예쁘게 피어 있었죠. 내일은 저 정원을 산책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아무도 깨우는 사람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꿈속에서는 젊었을 때의 자신이 나타났죠.
25살의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 새벽에 눈을 뜬 정희는 정말 개운했습니다. 72살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희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정희는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트에서 장보기, 경로당에서 친구들 만나기, 그리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모든 게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었죠.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